자, 이어서 문제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선이 기점에서 교점 IP까지의 거리가 136.895km이고 교점에서 곡선 시점까지의 거리가 173m이며 곡선 길이가 337m인 일대 20m 간격으로 중심 말뚝을 설치할 때 단곡선의 시단연과 종단연의 길이를 계산하라. 시단연의 길이, 종단연의 길이 즉 L1과 L2를 계산해 보라는 얘기죠. 이렇게 어딘가 모르지만 도로가 시작하는 시점에서부터 이렇게 교점이 있고요.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 BC가 있고, 자, 이 구간 거리가 136.895km인 거고, 그 다음에 곡선 시점까지, 교점에서 곡선 시점까지 이만큼의 거리, 그죠? 가 173m 인 것이고, 곡선 길이가 337m일 때, 10m일 때, 요때 시단연과 종단연의 길이를 계산하라. 자, 도로의 기점에서부터 곡선이 시작되는 곡선 시점까지, BC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BC는 136.895km에서 접선의 길이를 빼줘야 되겠죠. 근데 구간 길이가 전체가 킬로미터 단위로 되어 있으면 킬로미터로 환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0.173km가 되겠죠. 그래서 빼주면 136.722km가 된다. 즉 도로의 기점에서부터 곡선 시작된 시점까지의 이 길이가요, 얼마가 돼요? 136.722km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해보면 이 BC가 시작되는 지점이요, BC가 136.722km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전 말뚝은요 20m마다 바뀌니까 136.720m의 말뚝에 박혀 있겠죠. 그죠? 다음 말뚝은 또 20m가 진행이 되어야 되니까 곡선 시점에서부터 다음 말뚝까지의 이 거리가 시단연의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따라서 시단연의 길이 L1은 다음 말뚝이 바뀌려면 여기가 136.720km 되는 지점에 말뚝이 박혀 있을 거고, 다음 말뚝이 곡선 쪽에 박혀 있는 말뚝은 136. 어디에 박혀 있을까요? 740km 정도 박혀 있겠죠. 그죠? 따라서 136.740 빼기 곡선 시작되는 시점 136.722km를 빼주면 0.018km가 나오죠. 그죠? 미터로 환산하면 18m가 됩니다. 시단연의 길이가 될 거고요. 다음에 EC가 있겠죠. EC하고도 직선으로 나갈 거고요. 곡선이 종점이 되는 부분까지 이 곡선의 길이는 337m라고 되어 있죠. 17m. 따라서 곡선이 끝나는 지점은 도로의 기점에서부터 얼마가 돼요? 즉 BC까지의 거리에서부터 곡선의 길이만 더해주면 되겠죠. 136.722 더하기 곡선의 길이가 337m니까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0.337km가 되죠. 더해주면 137.059km가 나옵니다. 맞나요?
여기 지점이 137.059km래요. 자, 그 전 말뚝은요. 그 전 말뚝은 20m 전이니까요. 137점 어디에 찍혀 있을까요? 모르지만 137.040km 되는 지점에 말뚝이 박혀 있을 거고, 그 다음 말뚝은 곡선 종점을 지나서 137.060km 되는 지점, 20m마다 말뚝이 바뀌니까, 그래서 문제에서도 주어져 있죠. 그래서 종단연의 길이는 이 구간의 길이인 거잖아요. L2. 그죠? 따라서 L2는 137.059km에서 그 전 말뚝까지니까요. 137.040 빼주면 0.019 나오네요. 킬로미터. 따라서 미터로 환산하면 19m가 된다. 종단연의 길이, 이게 시단연의 길이가 된다. L1, L2가 된다라는 얘기죠. 자, 해당되는 답을 고르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다음 중 완화 곡선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곡선 반지름은 완화 곡선의 시점과 종점에서 무한대에 접한다. 곡선 반지름은 일단 직선에서 완화 곡선이 들어가고 원곡선이 들어갈 때요. 원곡선 구간, 다음에 완화 곡선 구간, 원곡선 구간, 직선부 이렇게 들어갈 때 곡선의 반지름은 완화 곡선의 시점과 종점에서 무한대 접하는 게 아니라 시점에서는요, 아니죠. 완화 곡선 종점에서부터 곡률 반지름과 무한대 접근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시점이 틀린 말이고, 완화 곡선의 접선은 시점에서는 직선, 종점에서는 원호에 접한다. 맞죠? 시점에서는 완화 곡선 시점에서는 직선에 접하고요. 종점에서는 원곡선, 원호에 접하게 돼 있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했던 문제랑 비슷한데, 시점에 있는 캔트는 원곡선의 캔트와 틀리죠. 여기에 있는 캔트는 작을 거고 거의 시작부니까요. 여기 있는 캔트는 원곡선의 캔트하고 유사하겠죠. 완화 곡선은 직선부와 직선부 사이에 설치하는 완충곡선이다. 직선부와 곡선부에 설치하는 완충곡선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12번. 원곡선의 교각이 28도 8분 25초. 25초 좀 빠졌네요 또. 반지름이 150m, 외할 이렇게 주어져 있고, 원곡선을 동일한 교각을 갖는 외할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자 할 때 새로운 원곡선의 반지름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 문제인 경우에는 이렇게 곡선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때 외알의 크기가 이만큼이 외알이죠. 여기인데 요게 4.64인데 요걸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늘리겠다. 이 프라임으로 늘리겠다는 얘기예요. 고를 때는 곡선의 반지름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죠? 더 늘려주니까 일단은 반지름이 좀 줄어들겠죠. 그죠? 다른 건 동일하 유지하면서. 그죠? 반지름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한번 풀어볼까요? 외알 한번 봅시다. 외알2는 r 곱하기 시컨트 2분의 i 마이너스 1이죠. 이래서 외알의 크기가 7.64로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이 프라임을. 그죠? 근데 r 프라임은 또 어떻게 되겠냐는 거지. r 프라임은 다른 건 변경이 없고요. 교각은 똑같이 유지해야 되고, 시컨트 2분의 28도 08분 25초.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그죠? 따라서 새롭게 구성되는 반지름의 크기는요, 계산해 보면 247m가 나옵니다. 자, 13번. 다음 중 노선 측량에서 구조물의 장소에 대해서 지형도와 종 단면도를 작성하는 측량. 구조물 장소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골라라 라는 얘기입니다. 어디가 될까요? 그죠? 우리가 처음에 이제 노선을 선정을 하고 기본 설계, 그 다음에 실시 설계 측량이 들어가고, 다음에 세부 측량, 용지 측량, 공사 측량의 단계로 들어갈 때 구조물, 도로에 필요로 하는 여러 구조물들이 있을 텐데요. 그 여러 구조물들의 장소를 평면도와 종단면도의 위치들을 표현하는 방법. 그 부분은 언제 들어가요? 세부 측량 방법에서 들어간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복잡한 문제입니다. 또 장애물이 있는 경우고요. 그림과 같이 선분 A, C, B, D 사이에 곡선을 설치하고자 할 때 곡선의 교점에 장애물이 있어 교각을 측정하지 못하고 각 A, C, D를 관측하라고 각 CDB 을 측정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CD의 거리 200m를 관측을 했다. 그래서 150도와 90도 200m 거리를 얻었다. 이때 곡선의 반지름을 300m라고 하면 시점에서부터 곡선 A 시점인 여기까지 C 지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가 되겠느냐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죠?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요각은 일단 30도가 될 거고요. 90도니까 요각도 90도가 되겠네요. 그죠? 요각은 얼마가 될까요? 60도가 되죠. 자, 그러면 접선의 길이를 계산할 수 있겠죠. 곡선이 시작되는 지점에서부터 여기 교점까지 이르는 TL 계산할 수 있겠죠. TL은 R 곱하기 탄젠트 2분의 I가 되는데 요 각이 60도니까요. 교각의 크기는 얼마가 됩니까? 120도가 되겠죠. R은 얼마죠? 반지름이 300m랍니다. 300 곱하기 탄젠트 2분의 120도가 되겠죠. 그래서 접선의 길이를 계산하면 519.62m랍니다. 그리고 TL을 계산했으니까 이 X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X는 T 접선의 길이에서부터 못 빼주면 돼요. C 지점에서부터 P 지점까지 거리를 빼주면 되겠죠. 그죠? 자, 200m 주어져 있고 각 3개의 각 다 알고 있고요. 그렇죠? 사인 법칙에 의해서 우리 CP의 거리 구간 길이 계산할 수 있겠죠. 자, 200m에 대응하고 있는 교각 사인 60도 분의 CP의 거리에 대응하고 있는 각 사인 90도 분의 CP의 거리로 계산해서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CP는 200m 곱하기 사인 60도 분의 사인 90도에서 계산할 수 있고 230.94m로서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라는 구간의 거리는 접선의 길이 519.62 m 빼기 10p의 거리 230.94를 빼면 구할 수 있죠.
얼마가 나와요? 288.68m로 계산할 수 있다. 자, 15번. 다음 중 터널 곡선부의 측설법으로 적절치 못한 거. 이렇게 곡선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곡선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이 터널인 거예요. 터널. 터널. 터널부를 관측을 한다. 터널부에서 측설법, 곡선을 설치하는 측설법을 적절하지 못한 것. 지금 보기 중에서 고르는 거잖아요. 그죠? 터널에 곡선부를 설치할 때도 터널은 일단은 굴착해 가는 과정에서 내부의 중심 노선을 잡아야 되잖아요. 잡아야 되는데 어디 교각으로부터 얘를 관측할 수 있는 게 산 같은 데를 뚫은 거니까 산에 의해서 이 시준이 아예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안에서 중심부를 쭉 직선부 연결해 중심 말뚝을 쭉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안에서 장비를 가지고 각 지점의 위치들을 파악해 나가는 방법이나 뭐 각 관측되는 거나 거리 관측하는 장비, 뭐 우리가 이제 트래버스 측량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측정해서 하는 방법 아니면 줄자 가지고 때려대야 되겠죠, 그죠? 현평거나 접선평거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이것들을 계산해서 정리를 해 나가야 되고 또 우리가 편각 설치 여기서부터 교점이 안 보이니까요, 그죠? 안 보이니까 편각 설치를 한다든지 또는 중앙종거법 이 곡선부의 현에서부터 이르는 요 거리 이런 것들을 계산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각을 측정할 수 없으니까, 그죠? 장현의 길이도 못 깨고 그러다 보니까요. 중앙종고나 편각설치법은 터널 곡선문의 설치법에서 좀 어렵다라고 보는 게 좋겠죠. 답은 1번이고요. 자, 16번. 매개변수 A가 300m인 대칭 기본형 클로소이드. 대칭 기본형 클로소이드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직선부에서 클로소이드 곡선 들어갔다가 단곡선 들어갔다 클로소이드 했다 직선으로 끝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즉, 그림을 잠깐 나타내면 이렇게 좌표에 축이 있다 그러면요. 축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직선으로 시작되다가 클로소이드 들어가고 원곡선 들어가고 또 클로소이드 들어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서 여기는 클로소이드 여기도 클로소이드 여기는 단곡선 들어가고요. 여긴 직선부고 여기는 이제 만나서 들어가면 직선부가 되고요. 이런 대칭형 클로소이드를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합니다. 단곡선에 드는 건 단곡선 둘 다 반경 R을 갖게 되겠고 이 사이엔 교각을 갖게 되겠고요. 그리고 클로소이드 나의 접선각 타우 여기도 접선각 대칭형이니까 서로 같은 형태죠. 타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두 직선이 만나는 교각 세타는 75도 이렇게 해서 만나는 교각이라는 얘기는 이 세 각의 합이라 보시면 돼요. 이 세 각의 합. 이 세타다. 즉 단곡선의 교각과 두 개의 접선각이 합쳐지는 클로소이드의 접선각이 합쳐지는 이 각을 세타라 보면 되고요. 서로 대칭하니까 이 각도 똑같이 세타라 봅니다. 자, 그럴 때 원곡선의 반지름이 600m다. 원곡선의 교각 I는 얼마인가를 계산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클로소이드 매개 변수는 a제곱은 r 곱하기 l 그죠? 은 2 타우분의 완화곡선의 길이의 제곱은 2 타우 r의 제곱이잖아요. 클로소이드 기본 공식. 그래서
클로소이드 매개 변수가 300이라고 주어졌네요. 얘가 300이라고 주어져 있고, 또 곡률 반기름이 주어져 있으니까요. 대신 클로소이드 곡선의 길이가 안 주어져 있으니까 얘를 사용할 수도 없고 얘를 사용할 수도 없고, 자, 요거 할 때 R은 600m로 주어져 있죠. 600m로 주어져 있으니까 얘하고 얘를 이용하면 되겠네요. 즉 A 제곱은 2 타우 R의 제곱에서, 그죠? 타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제곱 클로소이드 매개 변수를 2 R 제곱으로 나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300의 제곱을 2 곱하기 반지름 600의 제곱으로 계산하면 나올 수 있는데, 얘는 무차원이죠. 그죠? 무차원이고, 근데 얘는 접선각은 각도잖아요. 무차원으로 만들어진 거 어떻게 돼요? 180도, 파이번에 180도를 곱해줘서 호도법에 의해서도 연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7도 9분 43.1초가 나옵니다. 자, 그때 이 교각이 아니죠. 두 직선이 만나는 교각 세타가 75도래요. 세타가 75도 00분 00초인데, 이 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접선각, 교각, 접선각의 합으로서 구성이 되잖아요. 따라서 교각 더하기 2 타우에 의해서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원곡선의 교각 i를 계산하라고 그래 돼 있으니까요. 따라서 i는 세타 나누기 2 타우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겠죠. 는 75도 00분 00초 빼기 2 곱하기 타우는 7도 9분 43.1초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고요. 계산해보면 61도 30분 34초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답은 16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아주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입니다. 자, 17번. 곡선 반지름이 1200m인 원곡선상을 80km/h로 주행하려면 켄트는 얼마로 해야 되는가? 여기서 궤가는 궤도의 간격입니다. 간격을 1067m로 한다. 자, 켄트의 크기 C는 GR분의 BV 제곱 외우셔야 그랬죠? BV 제곱이다. 중력가 속도가 안 주어져 있으면 9.8m/s 제곱 쓰시면 되고요. 퍼세크의 제곱 곱하기 곡률 반지름이 1200m이고요. 이럴 때 궤도의 간격은 1067m랍니다. 그렇죠? 속도가 80km래요. 80km인데 연산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m/s로 바꿔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죠? km/h를 hour는 3.6분의 1 m/s로 환산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3.6으로 나눠주면 m/s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연산해 보면 44.8m가 나올 거고요. 가장 유사한 답은 45m에 해당되는 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클로소이드의 파라메타 A가 60m이고 곡선 길이가 40m인 클로소이드 곡선의 반지름을 계산하세요. 돼 있죠. 자, A 제곱은 RL에서 지금 매개 변수가 60이고요. 60의 제곱은 곡선 길이가 40m의 곡률 반점이 있을 때 얘가 40m가 되는 거죠. 따라서 R은 60의 제곱을 40으로 나누면 되겠네요. 얼마가 되죠? 90m가 나온다.
클로소이드에서 나올 수 있는 아주 쉬운 계산 문제의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19번. 곡률 반경이 300m, 교각이 45도 원곡선의 곡선의 길이를 계산하세요. 이런 거는 이제 간단한 문제가 되죠. CL은 RI 곱하기 180도분의 파이가 되겠고요. 반경이 300m이고 교각이 45도 곱하기 180도분의 파이. 그래서 계산해 보면 235.62m가 나온다. 해당되는 답은 1번에 있네요. 19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째 문제입니다. 편각법으로 곡선 반지름 592.70m인 단곡선을 설치할 경우에 중심 말도 20m 간격에 대한 편각을 계산하라. 뭐 간편식을 외워도 되고요. 그죠? 편각 계수하는 공식 델타는 편각 어떻게 구했어요? 2R분의 L 곱하기 파이분의 180도로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고 또는 델타는 좀 편리하게 이 부분을 다 미리 연산을 해놓으면 1718.87분이에요. 곱하기 R분의 L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다. 자, 이번엔 간편식을 한번 해볼까요? 1718.87분 곱하기 반지름이 592.70분의 L은 중심 말뚝 간격 20m마다 구하랬으니까 20을 대입하면 되죠. 계산해 보면 58분이 나온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선 측량 많은 공식들이 함유되어 있고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요. 그 부분 학습을 다 했고 그 부분에 대한 기출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일부 문제만 풀어봤는데요. 어느 정도 어디 부분에서 중요하게 다루는지 그 내용들을 좀 파악할 수 있었던 기출문제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많은 공식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난해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건 외워야 되고요. 이해해야 될 건 부분적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접근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고 정 어려워서 공식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최소한 단곡선의 기하학적인 요소 문제들은 해결을 해줘야 되니까요. 그 부분들을 단곡선을 계속 기본적인 기하학적인 관계들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자신이 하나 접선, 뭐 곡선장, 중앙종고, 장현 이런 부분들을 잘라내서 간단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거, 삼각형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유도해내서 공식에 생각 안 될 때는 좀 해결해 볼 수 있도록 해보고요. 특히 뭐 장애물이 있는 경우도 몇 문제 나왔던데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도 사인 법칙을 유도해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좀 아셨으면 좋겠고 또 완화곡선 특히 세 종류가 있는데 랩니스케이트 그다음에 3차 포물선 그 다음에 이제 클로소이드가 있는데 각각의 완화곡선 세 종류가 어디에 쪽에서 적용이 되는지 하고 클로소이드의 또 특징들 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배웠던 종곡선에 대해서 지방고 구하는 공식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니까요. 그 원리에 대해서 종고 구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학습을 좀 익히시면 무난하게 노선 측량 파트들을 마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